이 역사적인 만남에 주목했던 것은 정치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 30대 청년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요.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아니고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곽준엽입니다. 저는 어피티 아니고 어피티.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사방송하고 있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기도 알아듣는 시사상식의 김초롱입니다. 그리고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가족은 꽤 많던데 10몇만 명이더라고 구독자가. 나 유튜브 나갈까? 하세요. 유튜브 같아서. 같이. 재밌을까? 같이 해볼까요? 이거 실화냐 싶었지. 진짜 짤방 보는 줄 알았어. 트럼프가 높이가 낮은 그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 그 분단돼 있는 선 넘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뭐 한두 걸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쭉 갔다가 돌아왔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것보다 더 갔다 오고 막 하더라고.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지. 되게 적극적으로 걸어가길래 그게 되게 신기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거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그 세 명이 있는 그 장면이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나고 즐거운 환영? 파티?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 외관이 되게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 개성이 되게 뚜렷하게 생겼어. 뭐 헤어스타일도, 생김새도, 그리고 풍채도. 근데 그런 사람이 판문점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CG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Dear My Friend, 그리고 뭐 김정은은 카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또 하나의 또 브로맨스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 시진핑이 얼마 전에 방북을 했었잖아.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질투를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질투?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시진핑 보고 있나? 정은이 나랑 더 친하거든? 근데 사실 좀 보여주기만이라도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은 있던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명예욕이 상당한 사람이거든. 노벨상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세계 평화를 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좀 편집되겠지만 돈 많은 관중. 트럼프가 저렇게 되게 치켜 세워주고 존중해주지만 막상 미국은 전혀 지금 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오히려 지금 그걸 더 강화하고 있단 말이야. 아마 속으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의 화전 양명술은 정말 소름 돋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똥총.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그렇게 신선하진 않았다. 그렇게 또 자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뭐 뽀뽀라도 해야 그렇지. 되나? 뽀뽀 정도는 해야지. 그래, 성공한 게 그럼. 역시 신세대답게. 그럼 뭐 뽀뽀라도 해야 그렇지. 되나? 뽀뽀 정도는 해야지. 그래, 성공한 게 그럼. 손좀 뽑고 이렇게 해달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신선하지 않지. 그래, 만약에 뭐가 신선해야 되냐면 카메라를 향해서 뭐 이런 하트를. 그렇지, 손 하트. 요즘에 하트도 이거 유행인 거 알지? 다음번에는 뭐 하이파이브 정도 하는 거는 뭐 현실 가능성 있지 않을까. 스냅챗으로 얼굴 좀 바꿔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 얼굴 바꾸기. 진짜 말 그대로 약간 꿈속에서나 볼 법한. 그러니까. 연습 플레이. 독재자, 공산주의, 그리고 뭔가 무채색의 나라, 가난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같아. 과거에는 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으나 요즘의 10대, 20대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나는 그냥 북한 하면 딱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먼 나라, 이웃 나라. 적당하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남한만 이렇게 그린대.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 딱 나한테도 해당이 되지 않나. 나는 그 북한이 과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인가. 우리 채널A에도 있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이제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게 정말 나라인가. 김정은이 무슨 북한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 이것도 참 씁쓸하고. 우리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대가 아니잖아. 나와 관련돼 있었던 적은 학교에서 이제 포스터, 통일 포스터, 그리고 글짓기, 시쓰기 대회. 그래. 칭찬받으려면 그냥 했던 그런 이제 주제로서의 통일의 얘기가 있고, 북한 땅이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어릴 때 한번 가봤단 말이야. 눈에 너무 훤히 보여서 저렇게 가까이 있네? 라는 거를 그때 이제 보면서 좀 충격받았던 기억. 그만큼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관광할 기회가 있으면 나 너무 가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란 말이야. 내가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북한 관광을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웠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관광 기회가 열리면 꼭 가보고 싶고, 그리고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옥류관 평양냉면을 꼭 먹어보고 싶어. 그 이름만 들어도 구미가 동하는 평양냉면. 나도 굉장히 가보고 싶어. 근데 그 이유가 일단 나는 이 자연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대자연. 북한의 광활한 어떤 자연? 저 자연을 한번 탐험해보고 싶다. 아니 둘이 북한 얘기로 되게 들떠 있어서 이런 얘기 꺼내기가 정말 조금 미안한데 그래도 나라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관광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 언제? 바로 그 금강산 관광이라고. 금강산을 우리가 관광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박광자 씨 사건, 그 북한 군인에 의해서 피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잖아. 관광도 하고 놀러 가면 좋겠지만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근데 금강산 관광 얘기하니까 금강산도 너무 궁금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난 금강산은 본 적이 없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음식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 것 얘들아 같아. 내 말 들어봐. 인생의 대부분은 먹는 거야. 아, 맞지. 그럼. 먹는 거에 즐거움이 또 있지. 연습 플레이.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해잖아. 근데 이 오해를 하지 않아야 그 관계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간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남북 정책도 비슷한 것 같아. 어찌됐든 오해 쌓이지 않게 자주 이야기하고 그 소통 그 선을 만들었다는 것 그거에 있어서는 난 높게 평가하는 편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콩쥐 팥째 콩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무슨 말이냐. 밑 빠진 독에 물을 그리고 또 쌀 5만 톤 지원 이런 것들 해왔는데 지원한 것에 비해서 얻어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적은 게 아닌가. 근데 나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인권 문제는 너무 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이후의 상생의 길은 좀 도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러면 대북 지원 정책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얘기 했잖아. 아이디어 혹시 있는 사람? 일단은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 굳이 쌀만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너무 과하게 생산이 돼가지고 값이 떨어진 어떤 농산물,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오랫동안 저장이 좀 불가능한 그런 품목으로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농가도 살고 인도적 지원이 군량미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일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나는 있잖아.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아웃풋이 확실한 쪽으로 맞추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정말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 요즘에 미국에서 김치가 되게 유행한데 I'm the kimchi warrior. 김치 주스라는 게 그렇게 아마존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거야. 김치 주스. 그런데 그 김치를 어디서 수입을 많이 하냐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히려 역으로 북한한테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주고 그거를 이제 뭐 가격을 싸게 받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풋을 넘기는 거?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로는 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영유아들에게 좀 교육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거지. 나도 그래서 생각해본 그 정책이 뭐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 이런 걸 하면
우리 뭐 외부자들, 뭐 영수 플레인이 거기 방송 평양에 가는 거야. 약간 우리 평양에 가는 거야. 나 옥류관 냉면 먹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못 돌아오는 거 아닐까? 연습 플레임. 개인적으로도 진짜 궁금한 거였는데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까? 아, 나 이것도 질문도 웃겨. 근데 솔직히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 나는. 아니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내가 급식의사당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10대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이 10대 청소년들도 미래 세대인 자신들 혹은 그 이후 세대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아. 통일은 진짜 말 그대로 합쳐져서 한 국가가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게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각자의 체제를 인정을 하고 독립성도 인정을 하고 둘이 잘 살 방법을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PDF 파일을 받아서 한번 쫙 봤어. 생각보다 되게 추상적인 어휘들이 많아서 좀 신기했는데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민족적 의의, 경제적 의의, 사회문화적 의의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 분류로 나눠놨더라고. 우리 세대가 이제 10년, 20년 뒤면은 기성세대가 되고 주요 권력을 가지게 될 그런 세대가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통일에 대한 이 세 가지 의의 중에서 최소한 민족적 의의라는 부분은 굉장히 희미해지지 않을까. 맞아. 또 지금 통일했을 때 대박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경제적 이익들 있잖아. 원자재, 인구 증가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물론 큼직큼직한 단위의 돈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익이 몇 조 단위가 되더라도 뭐 몇 경 단위가 되더라도 나한테는 되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통일이 되면은 창업 기회가 넓어져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면은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거기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많이 느껴지더라고. 인류적 가치로 접근했을 때 통일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북한의 저런 인권 유린 이런 만행이 빨리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연습 플레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준비된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상식적인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상생과 경제 부흥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필요가 없다. 상당히 신선하네. 이건. 뭐 옛날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하나였잖아, 그냥. 근데 저만 해도 딱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나눠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인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통일보다는 왜냐하면 오히려 통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만 빼고 모든 나라 다 다니잖아. 근데 왜 같은 민족인데 북한만 못 가느냐라고 하면 그놈의 통일 때문이에요. 차라리 통일을 포기하고 그 이웃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분단의 적대적 성격만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 생각이라는 거죠. 어차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비용 대 그 급부를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참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북한의 그 영유아라든지 그걸 연구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충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그 인도적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이제 구충제를 좀 공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먹는 구충제가 북한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독하다는 거예요. 영양 상태나 뭐 그래서 그걸 잘라서 먹여가지고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 친구들이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참 기특합니다. 대견하고. 네.